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과 미국은 핵 우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워싱턴 선언. 이것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정상회담을 하고 또 별도의 문건으로 워싱턴 선언을 그렇죠. 채택을 예. 했는데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미국이 그 동맹국들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을 할 때요. 네. 그 뭐 주기적으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나열하진 않아요. 사실 이게 미국의 선택지를 스스로 제안하는 거거든요. 어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별도의 공동성명에 담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아마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상징성이 그동안은 네. 우리가 확장 억제에 대한 보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동맹국을 못 믿느냐. 그리고 주한미군 2만 5천이 지금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똑같이 그 군인들도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 조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미국의 논리였어요. 예. 그런데 워싱턴 선언을 채택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한국인들이 진짜 불안해하는 것들이 한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서 확실한 보장을 주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동맹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미국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네. 이거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보장 이외에도 기존에 얘기되지 않았던 그리고 기존에는 설마 그게 되겠어 했던 조치들 가령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당분간 생각이 없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5년 6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의미가 있는 별도의 문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국 스스로의 행동 반경을 좀 줄이는 네네. 그런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렇다면 핵이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거라는 카드는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그 주요한 결정들은요. 네. 어떤 계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생각하면 네. 미국이 워싱턴 선언 같은 별도의 이런 문서나 아니면 선언을 보장할 거라고 그게 되겠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죠. 예. 네. 이게 다 이유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핵 위협이 늘어나니까 생긴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로도 불충분해서 핵 위협이 더 고도화가 된다면 네. 또 다른 수단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링크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 이번에 그 이 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NCG라는 거죠.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이제 그룹인데요. 네네. 이 그걸 통해서 핵이나 전략 기획을 할 수 있게 협의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예. 또 그걸 통해서 그 미국의 핵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핵 자산 사용과 관련해서 한국과 협의할 수 있게 했는데 다만 앞으로 운용상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당초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이게 이 나토의 NPT 형태처럼 최고 대표가 아마 장관급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되는 건 이게 차관복급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보통 장관끼리 모이면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자주 못 만나죠. 예. 네. 근데 차관보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통달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무진. 네. 보통 이렇게 되면 만나는 주기가 더 땡겨줄 수가 있겠죠. 다만 이 경우는 이미 워싱턴 선언 같이 뭐는 안 한다, 뭐는 한다 이렇게 주어진 틀 내에서 신속한 협의를 하는 데는 더없이 효과적입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위협이 더 늘어나서 지금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차관복급 가지고는 위임된 권한이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정 만약에 장관급 협의 자체가 너무 이게 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장관급 협의체는 1년에 한 번 만나고 그걸 보좌하는 국장이나 차관복급의 참모급 조직들이 상설 가동되는 형태로 하고 또 거기다가 민간이나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이 NPG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자문단으로 참가하는 이런 형태들 뭐 지금 당장 이 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공동 연수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SSBN 다시 말해서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자산 배치만으로도 이거 막아내는데 뭔가 지금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때 그동안 얘기하는 다른 대안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폐가 있어요. 분명히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거고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영국 보도 같은 경우에선 이제 NPT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한국의 외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번에 그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라는 평가를 넣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이라는 거 못지않게 네. 비확산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특히 NPT 체제 유지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PT도 엄연히 그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기면서까지 자체 핵무장을 한다라는 게 과연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브랜드 효과나 이런 데는 부합되느냐. 과연 그리고 또한 그게 정말 북한의 그 핵 위협을 저지하는데 지금 이 이상으로 가치가 있느냐. 또 그걸 우리가 보기에는 뭐 무기 하나 생기니까 좋잖아.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네. 센 무기 생기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죠.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핵을 배치해 놓고 네. NPG 공유 체계를 갖고 가는 거고 우리는 네네. 핵은 배치하지 않지만 네. NCG를 갖고 있단 말이죠. 어떤 네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나토의 흔히 얘기하는 핵 공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협의권에 강하고요. 협의권. 두 번째는 실질적인 핵무기의 배치입니다. 음. 그리고 이거를 유사시에는 동맹국들의 전투기들이 이제 이 핵 탄두가 적재된 항공폭탄을 미국 비행기뿐만 아니라 실어날 수 있다라는 구조가 나토 이제 양대 축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후자는 없어요. 근데 전자는 협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협의 체제가 있게 되면 결국 미국의 핵 전력 운용에 대한 협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면 자체 핵무장까지는 이건 무리가 있어요. NCG 체제 내에서는.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중에 북한의 핵 위협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이제 전술핵의 배치도 이것도 매번 그냥 상설적으로 갖다 놓는 퍼머넌트 디플로이먼트도 있고요. 예. 위기 시에 비상시에 비상 반입해서 대비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상시 배치한 수준으로 전개한다. 예, 이거는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SSBN이라는 것 자체가요. 네. 이게 지금 사실상 전략 무기로 분류가 되고요. 예, 사거리도 거의 중거리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구나 이게 한반도 근해에 있다라는 거는요. 예. 북한의 위협에 따른 반응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이 잠수함을 미리 어떻게 하려 그래도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SSBN이 주는 의미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확장수에 대해서 불안한 게 세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보복해 줄 건가? 그 보복에 정말 핵무기를 동원할 건가? 세 번째, 미국이 공격받을 위험에 있어서 그럴 건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SSBN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한다는 건요. 이게 북한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오해를 나 공격할 잘못하면 확전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리가 있으니까 예. 미사일의 거리도 있고. 그거 감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보장성 강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만약 이렇게 이 SSBN까지 전개하겠다라고 하면 북한은 보통 이제 한미 연합 훈련만 하더라도 엄청난 도발을 하고 반발을 예, 예. 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그거 봐라. 나한테 이 핵위협 하는 게 맞다. 네. 핵 갖고 가는 게 맞다 예, 우리가. 그렇게 나올 거고요. 네. 보통 지금 흔히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이 워싱턴 선언이나 이런 실물적인 확장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해도 북한이 위축되거나 네.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정 관리라도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강대 강의 측면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 얘기하는 용어로 강대 강이죠. 네. 우리의 정당한 등에서 강하게 나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도 충분한 수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지금 보통 해상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또는 항만 시설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요새 북한이 보이고 있는 핵 어뢰라고 얘기하는 네. 헤일의 이제 발사 연습을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작년 연말에 그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 이걸 좀 더 당겨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도발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뭐 트럼프 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교적으로 풀어볼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네네.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비핵화가 워낙 장기적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비핵화가 억제라는 거를 완전히 동떨어진 두 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억제가 제대로 돼야 비핵화도 갈 수가 있고요. 네. 북한이 비핵화 한다라고 설사 동의를 했다고 해도 한날 한시에 모든 핵무기를 다 공개하고 이거 폐기하시오 이러지는 절대로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차츰차츰 이제 지금 그러면 차츰차츰 폐기해 나가는 방법을 자기네들이 유리하니까 택할 텐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도 그럴 경우에 강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핵 위협은 잔존하는 거거든요. 그럼 억제는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V 안건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과방위 전체회에서 본회의의 직회부를 가결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V 여부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담긴 이번 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충돌해 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워싱턴 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교는 외교대로, 억제는 네. 억제대로 가져갈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네. 행동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원비어 모친을 만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의미를 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앞으로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미가 같이 지적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 오토 원비어 한번 사건을 돌아보면은 네. 이제 그동안 원비어의 문제는 미국인의 비극이지 우리의 문제는 솔직하게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취했던 태도들을 보면. 예. 근데 이제는 공감한다라는 거죠. 그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네. 뭐 우리 국민이든 아니면 미국 국민이든 관계없이 그 생명이나 아니면 안전을 위협받아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항징성이 강하게 있는 거죠. 네. 하나 더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아마 이런 거예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도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한반도에서 전쟁 나서는 안 돼. 이게 사실은 동맹국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공격당할지 모르는데 네. 지금 남 자기 얘기하듯이 몸 하는 걱정만 거니까. 하는 네. 거거든요. 그거와는 다른 기조일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중국에 또 사전 설명을 했다라고 네네. 하는데 이 부분을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강대강이기 때문에 설명하면 오케이 들어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의 공격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선을 오히려 알려준다는 측면에서는요. 그거죠. 우리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극한까지 가지는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네. 결국 이게 나를 겨냥하는 것까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되면 대화의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서요. 아무 상의 없이 그러면 그냥 이러기로 발표하면 네. 정말 이제는 이게 북한이 아닐지도 모른다 겨냥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쌍방 간에도요. 네. 일정 부분의 대화 채널은 열어놓고 항상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나의 의도가 이거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본 언론도 이번에 아마 워싱턴 선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을 텐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 입장에서는 워싱턴 선언처럼 핵 공유에 대한 어떠한 좀 변화를 필요로 하진 않을까라는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일본의 접근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 접근하고는 조금 틀렸어요. 일본 내는 일단 자체 핵 보유론도 굉장히 이 지지가 낮고요. 네. 그 다음에 전술핵의 재배치 같은 문제도 그렇게 크게 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억제 전력이 강화되는 김에 자위대의 억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안에서 아마 일본도 보장 조치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삼자가 같이 회동하면서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사실은 우리 정부가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국내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유연한 손을 조치를 밀었죠. 취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물 반잔을 먼저 채웠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일본의 조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편승하는 거였거든요.
모인 김에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미국도 원했던 바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들을 이번에 치하의들을 표명을 그렇죠. 예,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다면 바로 그 앞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좀 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섭섭해하고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한미일 회담이 또 다른 또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의회에서 상원 합동 연설을 합니다. 뭐 영어로 하는 합동 연설이다라고 얘기도 들리는데 30분 정도 얘기는 시간 소요될 것이다. 네네. 어떤 얘기가 좀 담길까요? 네, 아마 미 의회 그 이게 상하원 합동 연설 결과적으로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악관에서 하는 연설 이상으로 미국 민에게 직접 다가드는 연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그 정상회담은 어떤 한국과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한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그 공통의 위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인권이 유린되고 다른 국가의 평화를 훼손하고 침략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도전들을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반도에 여전히 북한 핵위협 관리라는 게 중요하지만 세계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해나갈 거고 단순히 군사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성명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죠. 경제안보라든가 아니면 과학기술이라든가 사이버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교육을 통한 서로에 대한 서로를 잘 알아가기 이런 문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거고 이런 면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70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계속 발전할 거라는 걸 약속드린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